정말로 깜깜하면 앞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양심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차라리 실수라고 믿고 싶었지만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뻔뻔한 운전자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시장 골목길입니다. 지금 어스름한 새벽 시간에 한 남성이 누워 있는데요. 이때 차량 한 대가 나타나더니 남성 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저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하. 분명히 전조등까지 켜져 있었는데도요. 그런데 저 차량이 문을 열어서 남성을 확인하고도 다시 남성을 치고 그냥 달아납니다. 아니, 저 차량 밑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사람을 확인하고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건데 네. 다행히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어허. 지금 신고를 한 여성이에요. 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을 하고요. 네. 저 3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전날 저 남성은 머리와 허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일단은 생명은 건졌으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장영 교수님, 지금 CCTV상 보면 정말 저 차량 운전자가 저 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도 상당 거리를 간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자세한 사연은 뭐 뒤에 짚어보겠지만 좀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다행히 지금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좀 우리가 다행이라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람이 차 안에 정말 깔려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뭐 119를 부르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당연히 여기서 무슨 이럴 만한 사연이 있었을까 의심이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운전자 혼자 차에 타 있었던 게 아니라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총 아하. 3명이 차 안에 타 있었는데 그러니까 셋 다 알았던 거죠.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이 차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미 사라진 다음에 앞서 CCTV에 그 이후에 어떤 남성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네.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아니라 동승자 중에 한 명이 다시 현장에 와서 그런 거예요? 이 현장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네. 아마 사망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했겠죠. 그러고 아하. 나서 119에 신고를 하고 네. 동승자가 거기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자초지종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은 신고를 하고 또 역시 도망을 갑니다. 하하. 그 다음에 범인이 붙잡힌 거는 뺑소니니까 CCTV에 당연히 저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범인은 잡았습니다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버젓이 자기 차량 밑에 사람이 있었던 걸 알면서도 앞서 CCTV 보셨죠? 현장을 떠나고 맙니다.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요. 정말로 온몸에 지금 골절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대요, 이 피해자는요. 근데 정말로 다행인 건, 천만다행인 건 이 양심 없는 운전자를 잡았네요, 오윤성 교수님. 뭐 저렇게 도주를 하면 뭐 거의 그 검거율 100%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그 근처에 전부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피해자를 확인까지 하고 네. 하는 그것까지 다 찍혔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아하. 사람이 보든 아니면 CCTV가 보든. 네. 근데 이제 아마 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네. 아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신들의 음주 사실까지도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저런 행동을 했을 텐데 네. 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심리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하. 그리고 아니 지금 자기는 정말 어떻게 속된 표현을 하면 재수가 없었다. 네. 자기는 만약에 그것만 안 있었으면은 음주운전 측정도 안 하고 자기 집에 갈 수 있었었는데 네.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마음이 없어서 그 현장을 도주를 한 것 같은데 아하. 결국은 저건 음주는 나중에 이제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뺑소니로 아하. 강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있는 거죠.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오윤성 교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동승자가 3명, 그리고 운전자 1명, 도합 저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저 운전자가 음주 운전했을 가능성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경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고 전날 오후 8시에 동승자 3명과 지금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사고 당일 새벽 3시에
운전자가 그러니까 이들의 합류가 됐다는 사실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운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술을 안 마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럼에도 음주를 했을 것으로 보고 총력을 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단순히요, 이 사람이 당시에 동승자 3명이 원래 저녁에 술자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운전자가 합류한 거예요. 합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도 술을 마셨을 것이다. 상황만 놓고 이렇게 이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임방글 변호사님, 이 사람이 운전자가 과거에 음주 관련 뭐가 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하. 2009년에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네.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네.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추정컨대 네.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간 이유가 혹시 지난 이런 음주운전 전력들 또 이때도 술을 마셔서 이렇게 도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그러니까요. 보이고요. 우선 처벌은 네. 우선 얼마 전에 또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처벌 기준을 굉장히 강화해 놨습니다. 기존에도 셌지만 더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술을 마셨는지부터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술을 안 마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근데 이거 외에 사실 이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게 사실 뺑소니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형이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위험운전 치사상죄보다 더 큽니다. 아하.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만약에 내가 술을 마셔서 했던 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1년 이상 15년 이하예요. 사람을 네. 다치게 했으니까. 어허. 그런데 뺑소니, 도주 차량에 해당되면 그냥 1년 이상입니다. 아. 15년 이하가 아니라 이하가 없고. 예, 아. 이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30년 이하가 되겠죠. 네. 따지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한 죄라서 아하. 굉장히 어쨌든 중한 처벌은 네. 예상이 됩니다. 경찰도 이 사람들의 진술만 믿고 그냥 넘어갈 리는 없죠. 경찰도 꼼꼼히 들여다볼 텐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행적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니면서 친구들이 술 먹었던 데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음주했는지 여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오면은 2차 조사하고 영장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앞서 CCTV를 보면 이 운전자가 우회전하는 상황이었고 그 피해 남성은 도로에 누워있던 상황이라서 정말로 못 봤다고 쳐요. 하지만 그 다음 CCTV 장면이 자신의 차량 밑에 피해 남성이 있던 걸 확인했잖아요. 최명규 원장님. 그럼 구호 조치를 했어야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당시에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옆에 있으나 안 있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합리화해요. 아하. 그리고 본인들은 응급 119에 신고는 했으니까 네.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동승자들이 만약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운전자를 오게 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동승자들은 자신들로 인해서 운전자를 갖다 곤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수를 갖다 권한다는 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원망을 사게 되니까 아하. 어떤 데서 운전자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동승자도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음주운전을 방조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음주운전이었다 그러면. 네. 그러나 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 자기들의 입장에서 뭔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피해를 갖다 피해자한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작은 피해가 본인들한테 엄청나게 크게 느끼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나마 동승자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119 불러달라고 신고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요. 저 상태로 방치가 됐다면 정말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법의 단죄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